멀쩡한 의사들의 본격 재능 낭비 프로젝트 나는 의사다 시즌4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세종 충남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김은희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야기해 주실 주제는 몸서리 증후군과 영아 연축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번에 이 방송 준비하면서 이거를 처음 알게 됐어요. 네네네. 아이들이 몸을 조금이라도 떨거나 움찔거리는 증상이 보이면 보호자분들이 이제 인터넷으로 찾아보셨을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두 가지 키워드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영아연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심각한 뇌전증 중에 하나고요. 네. 이제 몸서리 증후군은 영유아 시기에 정상적으로 보일 수 있는 이상 행동 중에 하나인데 이제 영아연축은 이제 연축이라고 하는 특징적인 발작을 하는 뇌전증이고 이게 영아 시기에만 주로 나타난다고 해서 영아연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근데 연축이라는 거는 이제 몸이 갑작스럽게 한 1, 2초 정도 근육의 수축이 보통 이제 몸통과 팔다리에 일어나면서 이렇게 움찔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발작이고요. 한두 번 하는 경우도 있지만 좀 심한 아이들은 막 10번 이상을 반복적으로 움찔움찔 하면서 발작을 하게 되고 이렇게 앉아서 움찔할 때는 갑작스럽게 몸이 이렇게 숙여지기 때문에 약간 절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특징적인 형태의 발작을 의미합니다. 영유아 시기에 이제 소아 뇌전증 중에서는 2% 정도 차지하는 이제 뇌전증 중에 하나이고요. 주로 언제 나타나나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생길 수 있는데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거는 이제 선천적인 어떤 뇌의 기형이 있거나 뇌의 손상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많이 나타날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유전자의 돌연변이에 의해서 이제 뇌신경계의 발달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도 이런 영아 연축들이 나타날 수 있어서 원인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 영아연축 발작을 좀 보여주는 영상을 준비해 주셨다고요? 네네네. 보시는 것처럼 아이가 앉아 있는 상태에서 몸을 갑작스럽게 수축하면서 움찔거리는 형태로 그래서 이제 저렇게 굽히는 형태로 하는 연축도 있는데 또 반대로 이렇게 만세하듯이 팔을 쭉 펴는 형태의 연축도 있고 이런 굴곡과 이제 신전이 혼합된 형태의 그런 연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 발작이 주로 어떤 경우에 나타나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자극에 의해서도 유발이 될 수 있는데 보통 영아연축은 이제 수면과 관련이 돼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잠이 들거나 또는 잠에서 깰 무렵에 보통 이렇게 여러 차례 몰아서 경련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아니면 뭐 음식을 먹거나 이제 손으로 만지거나 어떤 감정의 변화 등 여러 가지 자극에 의해서도 유발될 수 있습니다. 이 영아연축 같은 경우에는 부모가 어떻게 좀 대처를 해줘야 될까요? 사실 영아연축은 뭐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막 길게 지속이 되면서 뭐 아이의 호흡이 심하게 나빠지거나 이런 경련은 아니기 때문에요. 만약에 이제 뭐 저런 증상으로 응급실에 오셨다고 해도 어떤 바로 뭐 응급조치가 필요하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저런 모습이 자주 반복적으로 보인다고 하면 빠른 검사를 통해서 영아연축으로 진단이 되면 이제 바로 항경련제 치료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신속하게 병원에 내원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병원에 가면 주로 어떤 검사를 하게 되나요? 뭐 다른 발작과 마찬가지로 이제 뇌 영상 검사, CT나 MRI 검사하고 이제 중요한 건 뇌파 검사가 이제 진단에 매우 중요한데요. 이제 영아연축 같은 경우에는 이 뇌파 검사에서 이제 고진폭 부정뇌파라고 하는 특징적인 이제 뇌파 소견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어느 정도 이렇게 조율된 형태의 뇌파를 보여야 되는데 이런 영아연축을 가진 아이들에서는 뇌 기능 자체가 굉장히 떨어져 있기도 하고 굉장히 혼란한 상태의 그런 뇌 기능을 보이기 때문에 그런 뇌파들이 굉장히 뒤죽박죽 섞여 있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거든요. 또 영아연축에는 다른 뇌전증과 다른 또 치료제들이 보통 우선 사용되기 때문에 검사를 통해서 조기에 진단하고 또 적절하게 빨리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아연축이 나타나서 병원에 내원했고 진단까지 받았어요. 그럼 그런 경우에는 이게 치료가 가능한 건가요? 영아연축에서 효과적인 치료제들은 이미 잘 나와 있기는 한데요. 사실 영아연축이 뇌전증 중에서는 그래도 치료가 어려운 축에 속하는 뇌전증이기 때문에 한두 가지 약물로 뭐 잘 치료가 되지 않는 경우가 사실은 많습니다. 보통 이제 스테로이드 치료를 한다든지 비가바트린이라고 하는 이제 특정 항경련제를 보통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경련이 조절되지 않을 때는 또 제2, 제3의 다른 또 항경련제들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대부분 그럼
다 좋아지나요? 어떤가요? 특별한 원인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 뭐 10%에서 한 20%까지는 2, 3년 정도 뭐 약물 치료를 하고 완치가 되는 경우들도 있기는 하지만 상당수의 아이들은 어떤 이제 선천적인 뇌기형이나 뇌 손상이 있으면서 굉장히 오랜 기간 항경련제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영아 연축이라는 게 이제 영아 시기의 연축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영아 시기를 지나면 발작의 형태가 바뀝니다. 어떻게 네, 바뀌어요? 이게 뭐 다른 전신 형태의 발작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부분 발작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도 네. 있고요. 이게 뇌 자체가 발달되면서 변화를 보이다 보니까 이게 발작의 형태도 나이가 들면서 변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형태의 뇌전증으로 이제 바뀌면서 장기간 치료를 하게 되는 그런 뇌전증입니다. 궁금한 부분 중에 하나는 아이의 지능 발달이라든지 이런 데 문제가 있나 이게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네네. 아까 이제 뇌파소견이 굉장히 안 좋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는 이제 뇌 기능이 안 좋다라는 이제 얘기거든요. 뇌 기능이 안 좋다는 거는 정상적인 뇌의 기능들이 조절이 안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지나 운동 여러 가지 발달에 사실은 취약한 장애가 많이 남게 됩니다. 저출산 시대이기는 하지만 이제 고위험 산모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늘면서 분만 시에 뇌 손상이 생기거나 초미숙아로 태어나서 뇌에 손상이 생기는 경우들이 상대적으로는 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항상 이제 좀 주의해서 봐야 되는 그런 뇌전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그 영아 연축이랑 좀 헷갈릴 만한 좀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발작이 있을까요? 요 시기에 이제 몸서리 증후군이라든지 아니면은 아이들이 이렇게 모로반상 아직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도 어쨌든 영아 연축을 의심하고 오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몸서리 증후군 하니까 왠지 아이들 이렇게 불 떠는 증후군 같은데 몸서리 증후군이란 뭔가요? 말 그대로 이제 몸서리 치듯이 예, 몸에 갑자기 힘을 주면서 이렇게 부르르르 떠는 네. 쉽게 설명드리면 약간 소변 보고 나서 이렇게 몸을 떨듯이 예, 그렇게 이제 표현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도 이제 영아 연축과 마찬가지로 생후 4에서 6개월 때 주로 이제 많이 보이고 보통은 이제 6개월, 12개월 사이에 가장 많이 예, 보이다가 이제 점점 없어지면서 보통은 만 2세 이전에 없어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영아 연축은 소아뇌전증의 일종이라고 하셨는데 몸서리 증후군도 뭔가 질환 원인이 있나요? 사실 뭐 질환이라고 하기도 뭐할 정도로 이거는 사실 뭐 정상적인 아이들에서도 흔하게 보일 수 있는 행동 이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정확한 사실 발생기 전은 아직도 잘 밝혀져 있지는 않아요. 대부분의 어떤 자극이나 감정 변화에 따라서 아이들이 이런 행동을 보이게 되는데 특히 이제 식사를 할 때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요? 기분이 좋을 때라든지 그래서 이런 감정 변화가 많은 자극이 됩니다. 영아 연축과 몸서리 증후군이 좀 비슷하다고 하셨는데 가장 큰 차이점이 뭐예요? 몸의 동작이 사실은 어느 정도 구분이 되거든요. 갑자기 몸에 힘을 주면서 이렇게 부르르 떠는 양상으로 좋아하는 동영상을 보던 중에 너무 기뻐서 그런 보였던 거군요. 행동 같아요. 네네. 네. 좀 흔하게 나타나는 건가요? 네, 뭐 이게 수치상으로 뭐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비교적 흔하게 사실은 보일 수 있는 증상입니다. 조부 발작도 지금 보니까 그렇게 길게 나타나진 않는데 한 대략 어느 정도 지속이 되나요? 사실 보통은 뭐 5번 이내로 이렇게 떨다가 멈추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5분, 10분 길게 이어지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연축에서 말씀드렸지만 연축은 사실 잠이 들 때나 잠에서 깰 때 주로 보이는 거고 이런 몸서리 증후군은 한참 깨서 놀 때, 먹을 때 이제 보이는 거기 때문에 나타나는 시점도 굉장히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어요. 그 영상에서 보면 아이가 굉장히 활발해 보이거든요. 지금 되게 네네네. 혹시 아이들의 기질상 인싸 계열인 아이들, 좀 활발한 아이들한테서 몸서리 증후군이 더 많이 나타날 가능성은 없을까요? 아무래도 이게 감정 변화에 대한 어떤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 이제 나타나는 행동이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아이들에서 조금 더 많이 보이는 경향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증상들이 장기적으로 또 어떻게 아이들의 어떤 뭐 성장이나 발달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데이터는 사실 많지는 않기 때문에 뭐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이런 감정 자극에 좀 예민하게 반응하는 증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부모님이 뭘 해줄 필요는 없어 보이는데 그 지켜보기만 하면 될까요? 뭐 의식을 잃고 쓰러지거나 뭐 호흡에 이상이 오는 그런 이상 행동은 아니기 때문에요. 일단 관찰하시고 뭐 가능하시면 동영상을 너무 자주 관찰이 된다면 이제 동영상을 찍어서 또 뭐 전문의 선생님과 상담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기분이 좋을 때 나타나잖아요. 얘랑 과하게 놀아준다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런 이제 몸 떨림이 뭐 아이한테 큰 불편을 준다거나 건강에 이상을 주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요. 그냥 뭐 적절한 수준에서 그런 감정 변화는 어느 정도 허용하면서 지켜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저게 겁이 나서 아이와 즐거운 시간을 갖지 않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군요. 몸서리 증후군하고 영아 연축에 대해서 세종충남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김은희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